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무의식의 특성. 자, 오늘은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86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 쭉 했는데 오늘은 기타 남아있는 특징들을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기 다 모아놨는데요. 첫째, 무의식은 내 안에 거대한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쭉 해놨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의식은 내부 표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동해의 일출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미 빨간 애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더 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자꾸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담배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서 담배 손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요. 금지 명령어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남자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람 안 필 만한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침마다 남편 출근할 때마다 한 10번씩 20번씩 당신은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당신은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당신은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이렇게 하루에 20번씩 30번씩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바람 필 것 같죠? 예, 그겁니다. 무의식은 부정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이런 예들 많죠. 떠들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오줌 싸지 마세요. 자, 이거 다 부정 명령어고, 이게 무의식은 부정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어지럽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 명령으로 하는 게 긍정적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떠들지 마세요보다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긍정적 표현을 쓰는 게 좋고, 떠들지 마세요보다는 조용히 해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무의식은 육신의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면역계나 순환기계나 내분비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잠을 장하는 동안에 의식의 작용이 멈춰도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저는 몸은 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특히 이제 감정과 근육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 우리가 긴장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안해할 때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장기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 감정 상태에 반응해서 우리 몸의 내부 장기 불안하면 심장이 빨리 뛰죠. 호흡이 가빠지죠. 다 이게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다 전부 이게 무의식은 육신의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식이 그래서 건강 문제에 무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무의식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현시킨다. 무의식은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이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집중이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자주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현되기 마련입니다. 무의식의 이제 또 특징한 건 하여튼 무의식에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실현시키는 게 이제 또 무의식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영화관에 예를 들면 이런 걸 활용하는 것들 무의식의 정보를 심으면 그걸 반드시 이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거죠. 이제 영화관 앞에 이제 그 팝콘 먹는 모습을 사진을 포스터 같은 걸 쭉 늘어 놓았을 때하고 그게 없었을 때하고 영화관에서 팝콘 판매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팝콘 사진 보고 팝콘 사진 보고 또 팝콘 먹는 사진을 보면서
자기도 그게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서 자기도 팝콘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의 이제 특징이죠. 무의식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현시킨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무의식에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네 번째, 무의식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실현시킨다. 집중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집중이고 무언가를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집중입니다.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실현시키지만 반면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실현시킵니다. 그러니 과도한 두려움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실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워한 것도 실현시킨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떠오르는 좋은 사례는 암 환자의 상당수는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8, 90%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암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사실은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어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암 때문에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빨리 죽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식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실현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약간 죽을까봐 두렵다. 약간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을까봐 미치도록 두렵다. 이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그 암에 걸려서 진짜 죽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생각이 나네요. 전에 저한테 공황장애로 오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누나가 암 때문에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불안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안 걸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제발 그만하고 EFT에서 그런 생각 지우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제 말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두 달 오다가 갑자기 안 오시길래 이제 안 하시나 보나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했다는 얘기를 또 그분 부인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결국 안 걸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 계속 하다가 결국 자기가 암에 걸려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본래 수용적이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건 판단하지 않고 다 실현시킵니다. 무심코 자주 하는 말이 무의식의 신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에게 온 분 중에 평소에 그 꼴 못 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망막이 터져서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도 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네가 망하는 꼴 보고 싶다며 자주 싸우다가 20억 날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네.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인데 유방암이 걸려서 오신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도 속 터지니까 남편하고 엄청 자주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내가 암 걸려서 죽는 꼴 봐야 정신 차릴래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유방암이라도 걸려서 내가 유방암이라도 걸려서 죽는 꼴 봐야지 정신 차릴래 이 얘기를 싸울 때마다 수백 번을 했는데 수백 번인지 수천 번인지 엄청 많이 했다 이거요. 실제로 유방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내가 유방암이라고 걸려서 네가 유방암에 걸려 죽는 걸 봐야 네가 정신 차릴래 이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다 덜컥 암이 생기니까 그 순간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암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무의식은 에고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요건 다음 시간 에고에 관해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해봤는데, 몇 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너무 방대하고 산만해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에고에 다음 주에 에고에 관해서 다음 주 에고에 관해서 할 건데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 다시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 했던 무의식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의식의 특성. 첫 번째는 무의식이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된다는데,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의식에서 믿는 것은 모두 실현시켜 버립니다.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무의식에 신념이 심어지면 무조건 그거 실현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영어는 젬병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영어를 젬병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영어의 젬병이 되게.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무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좋아진다. 이렇게 무의식의 신념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무의식에 심어진 신념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무의식이 믿는 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는 저항하면 지속된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된다 이거죠. 역설적 의도라고도 설명드렸죠. 틱이나 불면증, 말더듬, 발표 불안 뭐 이런 것들, 성적인 일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뭐 시어머니 밑에서 당하던 며느리가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처럼 하고 있고, 군대에서 고참한테 당하던 쫄병이 나중에 고참 되면 그 고참처럼 똑같이 악독한 짓 하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던 애가 자기가 나중에 입장 밖에서 똑같이 당했던 대로 왕따 시키고, 이건 뭡니까?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도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들. 그 다음에 옛날에 극우였던 사람이 완전 극좌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시간 지나서 극우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의식에서는 나도 너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라는 그 기억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EFT로 그런 거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떠오르는 거. 어렸을 때 뭐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엄마 때리던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이 자기가 또 그러고 있단 말이죠. 당하면서 배웠던 것들, 당했던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자기가 그 당했던 기억이 무시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반대로 그 아빠가처럼 가해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운명에서 팔자에서 벗어나려면 그 기억을 EFT 다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의식에서는 금지될수록 더 소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뭐 이런 소설 제목도 있듯이 자꾸 이 무의식의 특징은 금기시키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참 금지될수록 소망한다. 좀 더 설명해 보죠. 무의식에서는 금지될수록 더 소망한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뭔가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한 금지가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반대의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대는 극단적으로 금지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면 할수록 그걸 소망하는 효과가 있어요. 바라는 효과가. 그게 이제 그 소설 제목 나오는데 나는 소망한다. 내 금지된 것을. 애들이 왜 담배 피느냐? 학생들이. 담배 못 피게 하니까 더 피는 겁니다. 그럼 담배 피게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금지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지나친 금지는 오히려
금지의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적당히 금지시켜야지. 담배 피는 놈은 반드시 잡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금지를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더 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강하게 금지하면 더 안 하겠지. 오히려 더 합니다. 그건 무의식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은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 저는 인간의 무의식은 뭐 일종의 CCTV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게. 자기 의식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도 다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FT 하다 보면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종종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대인공포증 있는 분 EFT 쭉 하는데 막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쭉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는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 이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도 문명에서는 영혼이 윤회의 삶이라는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저장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아카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인간의 무의식이 바로 아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기억 저장소다. 정보 창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무의식은 개인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된다. 요거는 무의식은 나와 남, 마음과 물질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다 연결 쭉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칼융의 동시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성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동시성의 원리에 대해서 동시성은 어떻게 보면 직관, 영감, 예지몽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예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의식은 그 다음에 내부 세계가 실제 경험한 세계다. 무의식의 내부 세계가 실제 경험한 세계다.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 마신 이야기 설명드렸죠. 실제 물은 해골물이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삼다수 같은 생수였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마신 거죠. 그게 해골물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 물이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내부 세계가 실제 경험한 세계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 어떤 사람이 어둑어둑한 길을 가다가 뱀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피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밝을 때 다시 가서 보니까 밧줄이더라. 그럼 그 밧줄은 원래부터 밧줄이었죠. 근데 나한테는 한때는 뱀이었고 한때는 밧줄이었죠. 결국 뭡니까? 나를 도망가게 한 건 그 밧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의 뱀입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내부 세계, 내 마음의 세계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부 표상을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경험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내부 표상이란 말을 여기서 얘기했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EFT 하다 보면 이 내부 표상이 바뀌고 그러면은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의식은 생각이 아닌 감정의 영역이다. 무의식은 단순한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이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래서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영역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이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전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은 주변에서 퍼져서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속에서 온갖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생각하면서 막 욕하고 화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욕하고 화내면서 생활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대로 그 다음 일주일에는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의 예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이제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노와 증오심을 담고 있는 상태로 생활하시면 분명히 온갖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이유 없이 욕 듣기도 하고 이유 없이 시비 걸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폭 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한 일주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뭐 연락도 없던 친구가 돈 빌려가서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돈을 갚기도 하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뭐 사은품이라면서 주기도 하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 뭐냐? 이게 바로 무의식인데 무의식의 감정에 세상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분노가 가득한 마음은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은 계속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만큼 분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이 그만큼 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무의식은 감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EFT로 무의식의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무의식에서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요거 설명드렸고 애쓰지 않는 학습 단계, 즐긴 단계가 바로 애쓰지 않는 학습이다. 그 다음에 또 무의식은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낸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봐라. 한숨 돌리고 생각해봐라. 이게 바로 무의식이 최선의 판단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죠. 애쓰지 않을 때에 무의식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다. 이것도 했었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한다. 노자는 이것을 억지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했죠. 절대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애쓰지 않을 때 무의식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뭐 잘못되면 죽을까봐 무섭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애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든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집착, 부담감을 EFT에 주면 오히려 부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무의식이 최고 역량을 발휘해서 더 잘 됩니다. 이게 바로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즐기는 것만 못하다. 바로 즐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했던 것들. 무의식은 부정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무의식은 육신의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무의식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현시킨다. 무의식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실현시킨다.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말 조심해라고 했죠. 내가 무슨 생각을 자주 하고 무의식은 그걸 니 때문에 안 걸려 죽겠다. 꼬라지 못 보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무의식은 그대로 만들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무의식,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한 생각이나 말을 실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융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무의식을 의식할 때까지, 의식하기 전까지는 네 무의식이 너를 지배하게 되고 그때 너는 너의 무의식을 숙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은요. 팔자라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숙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무의식을 이해하고 바꾸게 되면 내가 내 무의식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숙명, 팔자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쭉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고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